겸허하게 선거 공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mm) 보통 타는 한 200발 정도 줄었고 7.62mm도 한 300발 정도 줄었고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난 2012년이죠.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험담을 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 구형이 제법 높아서 유죄가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세 가지가 있었고요. 하나는 직권남용은 말씀하신 대로 친형을 강제 입원하려고 시도했던 네. 그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세 가지, 뭐 대장동 개발을 과장했다든가, 혹은 검사를 뭐 사칭했다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처음에 무죄로 나왔고요. 네. 가장 이제 핵심 관건이 됐던 게 이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건이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오늘 판결 직전까지도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네. 갑론을 박이 팽팽하더군요. 오늘 저는 오히려 유죄가 될 것 같고 지사직 유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까지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건대 직권남용도 무죄인데, 네. 자 이게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이 재판부가 위법의 여지는 있으나 또 강제 입원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도 인정이 된다. 네. 결국은 무죄이다라고 1심 판결입니다만 어쨌든 네 가지 건 모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가 저 판결문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나와가지고 뭐 거의 훑어만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혹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판결문 이런 부분은 제 질문 없어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핵심은 그때 왜 뭐 보건소장에게 우리 형 강제 입원시키도록 해서 보건소장이 강압했다. 뭐 네. 반발하고 이런 게 이제 그때 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네. 직권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용어상으로도 네. 이제 강제 입원보다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어떤 강제 진단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입원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강제 진단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보건소장이라든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어떤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였는데요. 네. 이번에 재판부는 뭐 이렇습니다. 지금 친형이 굉장히 뭐 악성 민원을 넣고 한마디로 쉬운 말로 이제 괴롭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를 수집하게 했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이거는 그냥 이 지자체장으로서 일반적인 권한 내에 있는 행위다. 이건 네.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장은 강제 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특히 이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진단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네. 근데 이제 이런 보호와 진단을 요청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자체장,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제 보건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네. 그렇게 진단이나 보호 요청을 신청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법리 검토인데요.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나 보호 요청을 하는 이 권한은
이 보건소장에게 갖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의 고유 권한이다. 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보건소장에게 그런 거 말할 수 있다, 지시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네.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어떤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식의 좀 조금은 네. 난해할 수 있지만 법리 해석상 자, 직권남용 인정 안 됐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볼 수 네. 있습니까? 네.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고 고루라는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기를 함께 해주신 여기까지입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정리된 게 있죠. 그걸 먼저 올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네. 자, 모두 무죄가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구형은 낮은 편이 아니었었는데 네. 형의 강제 입원이 직권남용이 아니니까 선거를 치르면서 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형의 강제 입원 관련해서 언급한 것도 그게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공직선거법 연결이 되죠. 위반 혐의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연결된 맞습니다. 거고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징역 강제 입원이 직권남용이라는 것과 네. 거기에서 난 직권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선거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도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이것은 그 기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검사를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언론이 좀 왜곡한 바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네.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이 유죄가 떨어졌던 것 아니냐, 네.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였는데 그것도 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대장동 이 개발 업적을 과장한 것 아니냐, 네. 뭐 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진행된 게 없었다. 네. 이런 이제 또 어찌 보면 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 측에 네. 고발이 있었던 건데요. 저 부분도 네. 다소 과장일 수는 있지만 이게 무죄까지 갈 공직선거법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는데 지금 검찰 구형량을 보시면 저게 약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직 상실이 될 수 있는 직권남용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우에. 네. 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3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벌금이 100만 원만 넘어갔으면은 또 당선 무효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사직도 지켰고 상당히 네. 고무된 모습으로 지지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네. 먼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이제 또 하나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지지자들과 함께 먼 길을 가겠다, 큰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에 이제 형을 강제로 진단해서 입원시키려고 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지방선거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때 문제가 언급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자, 형에 대한 직권남용 요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고 다음 두 가지 혐의가 왜 무죄 나왔는지 여쭤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이나 대법 가도 이게 뒤집히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죠. 이 형에 대한 직권남용 이 부분 어떻습니까? 물론 뭐 항소심 대법원에도 이거랑 똑같이 무죄일 거라고 단언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런데 이제 판결 이유를 이제 더 나오면 자세히 봐야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판결문의 그 논리에 의한다면은 네. 사실상 결과가 바뀌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앞서 뭐 직권남용 유죄를 점치는 법조인도 많았댔지만은 사실 무죄를 점치는 법조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강제진단, 아까 말씀드린 강제진단인 게 엄연히 당시 법에 있고 지금도 법에 있습니다. 네. 그 법에 있는 것을 그 법에 있는 근거의 어떤 그 안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과 그 절차를 거쳤다면 이거를 남용으로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죠. 네. 최근에 형님이 정신 돌아가셨죠, 그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려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공교롭게 조현병 관련해서 맞습니다. 강력 범죄가 많았고 예. 여론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강력 대처해야 한다. 네. 이런 여론이 이러는데 이런 게 혹시 뭐 물론 판결은 법리에 네네. 따라 이루어지지만 자, 진주 참사가 있었죠. 네. 사실은 이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야말로 이제 이 화재를 피해 뛰쳐나오는 주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네. 이 경우에는 또 그 친형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이 제도적으로 어려워서 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그러니까요. 사회적 비난이 공교롭게요. 커졌어요. 자, 이 내용을 또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SNS상에서는 많이 뿌리면서 이거 봐라. 그래서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권이 네.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재판부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영상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가면서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호명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차에 올라타고 있는 이 지사의 모습까지 네,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저 네. 검사 사칭한 거. 이건 네. 예전에 대법까지 가서 맞습니다. 이제 벌금 150만 원 형을 이제 선고받을 때 그런데 이제 확정된 건데. 이건 이제 선거법이죠. 선거법 네. 위반으로. 왜 그 네. 자기가 검사 사칭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저 유죄 판결 받은 걸 부인하는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무죄예요. 예, 네. 1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네, 예전에. 나 검사 네. 사칭한 적 없어라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나 검사 사칭한 적 없어라는 그런 사실의 유포가 아니라 좀 억울했어요. 라는 네. 어떤 의견 표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허위 내가 사실 그걸로 유포가 아니다. 처벌을 받았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 네. 처벌받아서 내가 좀 억울했어라는 법원은 그렇게 봤다. 본인의 어떤 의견 표명으로 봤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의 유포는 아니라고 보면서 이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항소할 거고 이게 1년 안에 대법 판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충 언제까지 갑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네. 2심, 3심 전부 다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3개월, 지금 3개월. 예, 지금 네. 1심 선고 됐으니까 올해 안에 적어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앞서 제가 정치인들에게도 여쭤봤는데 네. 이렇게 되면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네. 이재명은 유효하다. 대권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뻔했으나 유죄가 만약 선고됐다면 네. 이 지지자들과 지금 연호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네. 이제는 좀 무고를 풀었다.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가도의 드라이브가 걸릴 텐데 이제 대권이 아직 멉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이야기가 옳다고 보는 것이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동안은 도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재판 때문에 또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적 비난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네. 그 오늘 하루는 저는 굉장히 발 뻗고 편히 주무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도정에 전념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대권 문제인데 우리가 다른 잠룡들 김경수 현 경남지사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혹은 뛰어넘어서 홍준표 전 이제 저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이 재판이 이어질 때 유무죄가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확정 네. 판결이 나와봐야 이재명 지사가 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